이제 금융론 마지막 출제 테마인 31번째 출제 테마 자금 조달 기법입니다. 자, 중요도로 치면 이거는 특기 A급이죠. A급 정도가 아니라 특 A급이다. 즉 금융론 테마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객관식 시험은 뭐다? 찍기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구별하는 것이다. 어떤 비교되는 내용들이 있었을 때 그 차이점을 우리 수험생들이 꼭 집어서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금 조달 기법인 MBS.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로 구별이 되죠. 그래서 그 어떤 공통점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부동산 투자회사. 요거는 이제 자기 관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탁 관리라는 게 있고, 마지막 기업 구조 조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3가지 부동산 투자회사의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당연히 법조문 출제가 되겠죠. 우리 법조문은 출제되는 부분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었죠. 첫 번째가 비교 용어 구별할 수 있겠는가? 뭐 숫자나 기관이나 행정 용어나 일상평어, 특히 일상평어 같은 경우. 두 번째는 항목이 4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여부를 또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 세 번째는 순서 절차가 있다면은 또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마지막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법 조문에 보면은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칙 예외는 주로 이제 다만 몇 항에도 불구하고 다만 불구하고 이런 표현으로 된 거죠. 자, 그런 예외.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요게 이제 법 조문의 출제 분야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 한때 잘 나왔는데 요새는 좀 잘 안 나오고 있죠. 한때 참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2가지, PF ABS하고 PF ABCP의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죠. 자, 그럼 가봅시다. 먼저 MBS부터 해서. 자, MBS는 보면은 이렇게 4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거하고 저당권, 요걸 갖다가 누가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물론 MBS는 크게 보면은 부채금융이다. 이런 거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 갖다가 절대 지분금융이다 하면 안 되겠어요. 지분형하고 지분금융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부채금융이 돼 이렇게 3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자, 원리금 수취권을 갖다가 수취권뿐만 아니라 저당권까지 다 투자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결국 보유를 누가 하게 됩니까? 그렇죠. 투자자가 보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MPTS가 되는 거죠. MBS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발행기관을 모두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MPB. 그 다음에 혼합하는 거.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매각하죠. 투자자가 보유하죠. 그렇지만은 저당권은 발행기관 또는 발행자가 보유하는 경우, 이게 이제 MPTB, CM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구별하는, 특히 위험부담 있죠, 여러분. 위험부담.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이런 게 있거든요. 조기 상환 위험은 우리가 만기 전 변제 위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표현도 합니다. 자, 그때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죠. 자, 보니까 말이죠. 우리 그 채무 불이행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요거는 MPTS의 경우는 결국 다 누가 보유하고 있어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MBB는 발행기관이, 발행자 또는 발행기관이죠.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저희들이 알아서 부담을 합니다. 문제는 MPT하고 CM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조기 상환 위험이다. 만기 전에 변제하면 결국은 뭐예요? 원리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원리금 수취권을 요 투자자에게 매각하니까 결국은 원리금 수취를 못 받는 것은 결국 투자자한테 또 넘겨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이제 채무물량은 반대로 이제 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시험에서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콕 하나 집어서 잘 나오는 게 CMO, 다계층 채권이다 또는 담보저당 채권 이런 말을 쓰죠. 다계층 채권. 그래서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거. 우리나라의 어머님들의 전공이시죠. 저희 어머님도 많이 특김을 당하셨는데요.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여튼 우리 대한민국한테 지적재산권을 미국은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양반이 한국에 와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자기 나라에 가서 다계층 채권 해가지고 팔아먹고 있어요. 여튼 그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뭐 콜방어도 마찬가지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 해줄 때 부동산을 많이 담보로 잡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또는 같은 말로 사업성, 같은 말로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한다는 거예요. 절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잘 나왔었죠. 그래서 뭐 비소구 금융이다, 부의 금융이다,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디테일을 알아보면은 PF, ABS하고 PF, ABCP가 있어요. 하나는 증권이고 하나는 어음이라는 거. 그래서 관련 적용법도 이렇게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이제 잘 출제가 되는 게 바로 리치죠. 리치. 쿠키 이름이 아닙니다. 리치. 그래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게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관련 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꼭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간접 투자예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여기에 이 리츠를 산 사람이 직접 자기가 부동산을 사고 그러진 않아요. 자기는 간접적으로 그 부동산에 투자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게 이제 직접 금융이라는 거예요. 투자적 측면에서 봐서 여기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리츠를 사는 사람들, 리츠 증권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다고 해서 간접 투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직접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얘는 간접이 맞고 얘는 직접이 맞다 이거예요. 자, 직접 금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행 통하지 않고 직접 돈 조달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11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보면은 우리 금융의 종류에서 일반적인 분류가 나와있죠. 직접, 간접. 그래서 직접은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직접 이렇게 조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직접 금융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디가 직접이고 어디가 간접인지 그 뒷말에도 심지어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죠. 그 법에서 비교 용어, 특히 숫자 있죠, 숫자. 요거 참 잘 물어봐요. 숫자 있는 거. 그래서 자본금의 숫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3억인지 5억인지 뭐 70억인지 50억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 소유 한도 또 숫자죠. 얼마? 50%인지 100%인지. 그럼 주식 공모 또 이게 보면은 원칙이 영업인가 2년 이내에 30% 이상을 갖다가 일반청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법제 18조의 8의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왜 이걸 말씀드리자면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에서 그 100분의 30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100분의 50으로 30이 아니라 50으로 개정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이게 보기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한번 쳐봅시다. 검색을. 자, 들어가셨나요? 자,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중에 14조의 8을 보세요. 14조의 8. 자, 보면은 주식의 공모라는 제목이죠. 법조문 제목이 14조의 8. 자, 거기에 보시면은 사망을 보세요. 사망은 3동그라미 원문자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다음 각
각호의 어느, 각호 1호, 2호, 1.2점, 이게 이제 1호, 2호가 되는 거죠. 각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1호에 보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다도 몇 년 이내, 2년 이내, 3년도 아니고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 합계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종수의 100분의 30이 아니라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을 청약, 제공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100분의 3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됐죠. 최근에. 그래서 나올 공산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00분의 몇? 50. 그리고 또 2호에 보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보유원을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 바닥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이죠.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죠. 연면적. 절대 건축면적. 바닥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100분의 70 이상. 이건 또 100분의 70이에요. 완장하겠네요.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어때 또? 뭔가 착한 일 하면은, 공적인 뭔가 기여를 하면 이렇게 청약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14조의 8의 1항에 또 잠깐만 볼까요? 1항도 보면은 투자비 100분의 30을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 그래가지고 쭉 보면은 등록을 하기 전 이렇게 돼 있죠.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에 또 100분의 30이라는 숫자도 주의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2항에 보면은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숫자, 특히 분수 숫자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0페이지를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죠. 자가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이 차이점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차이점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특히 이제 우리 법 조문에 기술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행위제한들. 그래서 자가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가관리 리츠의 경우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둬야 한다. 이것도 이제 법 22조 1항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찾아보시겠죠? 압니다. 보입니다. 자, 법제 22조 1항 보세요. 제목은 이제 자가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죠. 1항에 자가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 운영할 때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1, 2, 3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두어야, 둘 수, 이런 일상평화 당연히 구별해야 되겠고요. 1호에 그 5년 이상, 10년이 아니라 5년이지,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그런데 2호에 보면은 뭐예요? 3년입니다. 석사 이상. 그 다음에 3호는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 숫자도 구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관리 관련해서는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 고용할 수 없고 상근이면 둘 수 없다. 완전히 묶였네요. 법제 11조의 2 한번 보실까요? 자, 11조 2도 딱 그렇게. 자, 있다 없다 이런 구별이죠. 이제 평어.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자금 조달 기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기출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기출은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당근 출제되겠죠. 자금 조달 기법은 당근 출제된다. 이제 몇 문제이냐? 이게 문제죠. 29회 때 보세요. 3문제나 출제했잖아요. 22회 때는 5문제 무려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 뭐가 나올 거 아니야? 많이 쉬었죠. 뭐가 많이 쉬었습니까? 그렇죠. MBS가 많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MBS 꼭 나올 것 같고요. 당연히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는 낼 수밖에 없죠. 내기가 쉬워요. 왜? 법조문이니까. 논란의 소지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MBS부터 해서 부동산 투자회사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종합 문제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론의 중요 출제 테마 5개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학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습을 할 시간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바로 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